네,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합병증이 바로 감염입니다. 감염. 환자분들이 같은 병실에서 똑같은 수술을 받고 무릎을 누가 더 많이 굽히나 이걸 사실 좀 경쟁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문제 없으면 30년이고 40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이후에 재활치료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온가족 관절 주치 서울원병원입니다. 원장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환자분들이 실제 진료실에서 무릎 인공관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경우 환자분들이 주변에서 잘못된 정보를 듣고 와서는 좀 오해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인공관절 비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인공관절의 종류가 많은데 비싼 기구일수록 더 좋은 기구인가요? 네, 실제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기로 하신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께서 한 번씩 부탁을 하곤 합니다. 원장님, 제 무릎에는 제일 비싸고 좋은 임플란트를 좀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모든 인공관절 임플란트는 가격이 동일합니다. 그 이유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다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고 있고 그 가격은 이제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달라지더라도 실제로 환자분들한테 이제 청구되는 그 금액은 동일합니다. 그래도 그 중에는 좋은 기구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네, 가격이 같다면은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좋은 임플란트를 선택하고 싶은 게 환자분들의 이제 마음이실 거고요. 저희 의료진들도 그런 이제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임플란트는 크게 따지면은 이제 수입되는 수입 제품과 우리 국산 제품들이 이제 꽤 많이 나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가격은 동일하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기술도 많이 좋아져서 국산 제품들도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고 그 결과도 좋은데요.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도 오랜 기간 더 그 안정성이나 그런 효과가 입증된 것은 아무래도 수입 제품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사용되었던 종류들 중에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결과들도 지금 만족스럽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인공관절 기구의 재질은 어떤 건가요? 네, 환자분들이 또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인공관절의 재질에 관한 질문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인공관절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10년, 20년 혹은 그 이상 오랜 기간 이제 있어야 되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우리 몸에 들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재질로 만들어집니다. 회사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이제 최근에 무릎 인공관절의 재료는 대퇴골, 허벅지뼈에 들어가는 쪽은 코발트 크롬을 이용한 합금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경골, 종아리뼈에 들어가는 쪽은 티타늄 합금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두 금속물 사이에는 특수 플라스틱이 들어가서 인공 연골 역할을 해서 이렇게 잘 부드럽게 무릎이 움직이게 하는데 굉장히 이제 마모가 적기 때문에 기계를 오래 쓸 수 있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임플란트 기구가 금속이다 보니까 그렇죠. 무게가 좀 나갈 것 같은데 환자분들이 무거워지지 않냐고 여쭤보진 않으세요? 예, 실제로 환자분들이 수술 받고 나서 아이고 무릎이 무거워요 이런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인공관절을 하는 거는 이제 뼈를 잘라내고 그거와 똑같은 두께만큼 인공관절을 넣는 건데 아무래도 뼈보다는 인공관절이 금속이다 보니까 무게가 좀 더 있죠. 네. 그렇지만은 뼈를 잘라내는 게 한 뭐 150g, 200g 정도 된다면 인공관절은 한 300g, 400g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이렇게 무게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인데 사실은 그것을 이제 환자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할 정도의 무게는 아니죠.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면은 수술 받은 직후에는 재활이 아직 충분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활동을 하는 것도 훨씬 더 부자연스럽고 그것 때문에 다리가 무겁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인공관절의 무게보다도 환자분들이 느끼는 그런 증상들은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인공관절 치안수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는 그 기구를 사용하는 수명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인공관절은 일종의 기계에 해당되니까 영원히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인공관절 수명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보통 평균 20년 정도는 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인공관절의 수명을 이야기할 때는 그 연구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20년 이상 쓸 확률이 90% 정도 됩니다. 이게 사실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중에는 인공관절과 상관없이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통계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연구 데이터를 발표할 때는 이런 생존 곡선을 통해서 발표하는데 보통 이제 15년, 20년 쓸 확률이 90%를 다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20년 이상 쓰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데이터들은 사실은 20년 전에 수술을 시행받았던 사람들의 데이터가 요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아마도 20년이 흐른 이후에는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기구의 수명이 평균 20년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럼 20년이 지나고 나서는 재수술이 필요한가요? 네, 사실은 우리가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자동차 평균 수명이 예를 들어서 10년이다 치면은 10년째 모든 차가 동시에 다 고장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차는 조금 더 일찍 고장나기도 하고 또 이제 20년 쓰는 차들도 있고 그렇듯이 인공관절도 이제 사람 몸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제 생활하느냐, 환자분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오래 쓰는 경우들도 있고 또 개중에는 좀 빨리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평균 수명이 20년이다 하더라도 20년 시점에 다 이제 수술을 무조건 해야 된다 이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재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수술을 하는 거지 문제 없으면 30년이고 40년 이렇게 쓰는 겁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통증에 관련된 것 같은데 많이 아프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뼈를 깎는 고통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뼈를 깎는다는 게 굉장히 큰 고통이었으니까 아마 그런 말이 이제 관용적으로 쓰이는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인공관절 수술은 말 그대로 뼈를 깎아내고 그거와 똑같은 이제 임플란트를 삽입하는 그런 네. 수술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수술은 굉장히 아픈 수술이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다는 환자분들께서는 아이고 내가 애 낳을 때보다 훨씬 더 아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술 다음날 회诊 때 말씀하신 경우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수술 후의 통증 관리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과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예전에 수술 받았던 경우보다는 훨씬 더 통증을 덜하게 느끼면서 수술하고 가장 아팠던 하루 이틀 기간을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무통 주사라든지 혹은 신경 차단 주사 같이 우리가 통증을 아예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방법들이 개발되어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수술하고 너무 아플까봐 겁난다 이런 것 때문에 막연하게 두려워서 수술을 연기해서 시기를 놓치는 그런 환자분들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들과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을 할 때 우선 한쪽 다리 먼저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환자분들이 양쪽 다 하는 게 아니라 한쪽 다리를 하는 거니까 균형이 안 맞는다고 좀 걱정하실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무릎은 양쪽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관절염이 한쪽은 심해서 수술을 받아야 되고 한쪽은 아직 그렇게까지는 심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을 안 받아도 될 때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한쪽만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환자분들이 걱정하는 게 한쪽만 수술해 놓으면 이게 균형이 안 맞아서 혹은 길이가 달라져서 이제 반대쪽도 빨리 망가지거나 뭐 문제 생기지 않느냐 혹은 따로따로 했을 때보다 그냥 이왕 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게 더 결과가 좋지 않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요. 보통 인공관절 수술 받으시는 분들은 무릎이 이제 오다리 변형이 있어서 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술을 받게 되면은 일자로 펴지기 때문에 왼쪽 다리는 예를 들어서 수술 받고 무릎이 펴지고 오른쪽은 약간 오다리가 남아 있고 이러면 이제 다리 모양이 조금 짝짝이다 이렇게 이제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리가 쫙 펴짐으로 인해서 다리 길이가 조금 키가 커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골반 높이도 조금 달라질 수도 있긴 있죠. 근데 사실은 관절염이 심하지 않은 반대쪽은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 여부를 양쪽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고요. 인공관절 수술을 할 정도로 관절염이 온 쪽만 수술을 한다. 양쪽이면 양쪽, 우리가 한쪽만 문제가 있으면 한쪽 이렇게 수술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양쪽 무릎에 다 관절염이 오셔가지고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그건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나요? 예, 예전에 실제로 수술할 때 하루에 왼쪽 오른쪽 무릎을 같이 수술을 사실 많이 했었어요.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번에 수술을 하게 되면은 심장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출혈량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수혈을 좀 더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했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일주일 정도씩 간격을 두고 나눠서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게 조금 더 안정성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일주일 간격으로 한쪽씩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젊고 건강하시고 또 시간이 내가 좀 세이브하고 싶다, 마취도 한 번에 끝내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안전성만 보장된다면 한 번에 하루에 양쪽 수술을 다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